안녕하세요. 74세 된 정미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정말 창피하고 후회스러운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용기를 내어 말씀드려요. 저는 35년간 중학교에서 가정과 교사로 일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 생각했는데 57세에 조기퇴직을 했어요. 당시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업무가 너무 많아졌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3년 일찍 그만두게 되었죠. 지금은 사학연금으로 월 185만 원 정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 한수 씨는 시청에서 35년간 토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했어요. 공무원 연금으로 월 195만 원 받고 있고요. 부부 합쳐서 380만 원 정도 되니까 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분당의 24평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모두 출가해서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요. 문제는 제가 너무 고집이 센 성격이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고 아끼는 편이에요. 교사 시절부터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웬만해선 사지 않거든요. 5년 전쯤인 2019년이었나 동네 안경원에 정기 시력 검사를 받으러 갔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69세였는데 안경사분이 도수가 조금 바뀌었다면서 새 안경을 맞추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직 잘 보이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고 돈 아까우니까 조금 더 써보겠다고 했어요. 그때 안경값이 한 15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렌즈만 바꿔도 10만 원은 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돈이 아까웠어요. 연금 받는다고 해도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 안경을 계속 끼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큰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가까운 거리는 어느 정도 보이니까 일상생활하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가끔 안경 바꾸라고 말해도 아직 괜찮다고 돈 아깝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산책할 때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특히 계단 내려갈 때 조심스러워졌죠. 한두 번 발을 헛디딜 뻔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계단에서 난간을 꼭 잡고 다녔어요. 요리할 때도 문제가 생겼어요. 양파하고 마늘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냉장고에서 무엇을 꺼내는지도 가까이 가서 봐야 알 수 있었고 유통기한 확인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TV 볼 때도 예전보다 훨씬 가까이 앉아야 했습니다. 2020년 초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잘 안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불편한 것도 그냥 넘어갔죠.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까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안경도 자주 서리고 그냥 이대로 지내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계속 걱정하더라고요. 큰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볼 때마다 안경 바꾸라고 했어요. 딸아이는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엄마 안경 도수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안과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했고요. 작년에는 둘째 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아예 안경원까지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때도 제가 완강히 거부했죠. 아직 볼 수 있는데 뭐하러 돈 쓰냐고 요즘 물가도 비싼데 안경까지 새로 맞출 필요 없다고 했어요. 사실 그때부터 조금씩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앞에서 오는 사람을 못 보고 부딪힐 뻔한 적도 있었고 신호등 색깔을 헷갈린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저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작년 겨울에는 정말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눈이 온 다음 날 시장에 갔는데 빙판길인 줄 모르고 그냥 걸어가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분이 잡아주셔서 큰일은 안 났지만 그때도 저는 길이 미끄러워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남편이 무릎이 안 좋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때마다 불안했어요. 특히 횡단보도 건널 때가 가장 무서웠죠. 신호등은 빨갛고 파란색으로만 구분되니까 그나마 괜찮았는데 차들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건널 때 따라서 건너곤 했죠. 6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혼자 전통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시장에서 좀 늦게 나왔어요. 오후 4시쯤 되었을 거예요. 햇빛이 서쪽으로 기울어져서 눈이 좀 부셨거든요. 집 근처 사거리 횡단보도였어요. 그날따라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행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길래 건너기 시작했는데 중간쯤 갔을 때 왼쪽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그 순간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깨어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모두 와 있더라고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울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좌회전하던 차가 저를 못 보고 들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운전자분도 많이 놀라셨대요. 다행히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운전자분이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래도 왼쪽 다리뼈에 금이 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어요.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고 자녀들은 번갈아 가면서 간병해줬어요. 정말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제가 고집 부리지 않고 안경만 바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안과 검사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력이 많이 나빠졌다고 안경 도수가 전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내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고집스러웠는지 깨달았어요. 퇴원하면서 바로 안경원에 갔습니다. 5년 만에 새 안경을 맞췄어요. 새 안경을 쓰고 나니까 세상이 정말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흐릿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길거리 간판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사람들 얼굴도 또렷하게 보이고 무엇보다 차들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하게 살고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15만 원이 아까워서 안경을 안 바꿨는데 병원비로 든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해서 2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게다가 자녀들이 일도 빠지고 간병하느라 겪은 고생을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기 그지없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차가 좀 더 빨리 왔거나 운전자분이 반응을 늦게 했다면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사연을 쓸 수도 없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은 꼭 시력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안경도 그에 맞춰서 바꿔줘야 한다고 했어요. 요즘에는 안경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고 있어요. 치과도 6개월에 한 번씩 가고 종합검진도 매년 받고 있고요. 예전에는 돈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건강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이 가장 소중한 투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도 많이 놀랐나 봐요. 그 이후로 자기 건강에도 더 신경 쓰고 있어요. 혈당 관리도 더 열심히 하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고요. 둘 다 서로를 더 아끼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자녀들하고의 관계도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뭐라고 해도 제가 알아서 한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녀들 말을 더 귀담아 들어요. 자녀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이번 일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특히 딸아이가 스마트워치를 사줬어요. 만에 하나 또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이 가도록 하는 거래요. 처음에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고마워요. 혼자 외출할 때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거든요. 교회에서도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비슷한 나이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은데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안경 바꾸는 걸 미루다가 넘어지거나 다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어르신들한테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특히 시력 검사는 정말 중요하다고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시라고 권해드려요.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연령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들 공감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안경 도수가 안 맞아서 요리하다가 손가락을 베인 적이 있다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작은 건강 강좌를 열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건강 관련 정보를 나누고 함께 보건소 검진도 받으러 가고 그래요.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안과 검진 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다른 분들도 따라서 받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나이 들면서 생기는 변화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안경을 바꾼다는 건 내가 늙어간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교사 시절부터 워낙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건 안 샀거든요. 하지만 건강은 정말 꼭 필요한 거더라고요. 아니, 가장 필요한 거였어요. 요즘 젊은 분들 보면 건강에 정말 많이 투자하시더라고요. 헬스장도 다니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고요. 저희 세대는 그런 게 좀 낯설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젊은 분들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희 또래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력은 정말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모르거든요. 저도 5년 동안 점점 나빠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흐려지니까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였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새 안경을 쓰고 나서야 알게 되었거든요. 계단 높이도 정확히 안 보였고 차들과의 거리감도 제대로 판단을 못했고 보행자 신호등도 가끔 헷갈렸던 거예요. 지금은 시력뿐만 아니라 청력 검사도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력이 나빠지면 청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종합적으로 검사받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검사 받아보니까 고음 영역에서 조금 떨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년에 2번 종합적인 감각기관 검사를 받고 있어요. 시력, 청력, 그리고 균형 감각까지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거든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때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력이 나빠지면 균형 감각도 떨어진다고요. 눈으로 보는 정보가 줄어들면 몸의 균형을 잡는데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더 커지는 거죠. 실제로 제가 사고 나기 전 1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 평소보다 비틀거리거나 균형을 잃을 뻔한 일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력 때문이었던 거더라고요. 새 안경을 쓰고 나서는 정말 달라졌어요. 걸을 때도 훨씬 안정적이고 계단 오르내릴 때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외출하는 게 무섭지 않아졌어요. 예전에는 혼자 나가는 게 불안했는데 지금은 멀리까지도 혼자 갈 수 있어요. 교회 가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찬송가 가사도 잘 보이고 성경책 읽는 것도 문제없고요. 예배 시간에 집중도 훨씬 잘 돼요.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요리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재료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칼질할 때, 조미료 넣을 때 모든 게 훨씬 정확해졌어요. 유통기한 확인하는 것도 이제는 문제없고 냉장고 정리하는 것도 수월해졌고요. TV 보는 것도 예전처럼 가까이 앉을 필요가 없어요. 자막도 잘 보이고 뉴스 봐도 내용을 놓치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손자, 손녀들과 영상 통화할 때도 얼굴이 훨씬 잘 보여요. 예전에는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였는데 지금은 표정까지 다 볼 수 있어서 더 즐거워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잘 보신다고 좋아해요. 병원비로 200만 원 넘게 든 걸 생각하면 안경 15만 원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겪은 걱정과 고생을 생각하면 더욱 그래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았어요. 특히 남편이 받은 충격이 컸어요. 병원에 3주 동안 거의 매일 와서 간병해줬는데 많이 힘들어했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아내 간병까지 해야 하니까 몸도 마음도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미안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직장 생활하면서 바쁜데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와서 돌봐줬어요. 큰아들은 회사에 가족 간병 휴가까지 냈더라고요. 정말 죄송하고 고마웠어요. 이제는 자녀들한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요즘에는 비슷한 또래분들 만나면 제 이야기를 꼭 해드려요. 안경 교체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시력 검사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라고요. 처음에는 좀 창피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특히 남편분들이 아내 건강에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려요. 저희 또래 여자분들은 자기 일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편이나 자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줘야 해요. 건강검진도 혼자 가지 말고 부부가 함께 가는 게 좋더라고요. 서로 챙기게 되고 결과도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도 이제는 모든 검진을 함께 받고 있어요. 안과도 치과도 종합검진도 같은 날 예약해서 함께 가요. 젊은 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님 건강에 더 관심 가져주세요. 저희 세대는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자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권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시력 검사는 정말 중요해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아보시라고 권해주세요. 안경값이 아깝다고 하시면 자녀분들이 선물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안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도 이제는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안경도 좋은 렌즈로 맞췄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받고 있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있어요. 예전에는 돈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장 소중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운동도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재활치료 받을 때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근력 운동과 균형 감각 훈련을 해주시더라고요. 퇴원한 후에도 계속하라고 해서 지금도 주 3회 보건소 운동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식단도 바꿨어요. 눈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서 먹고 있어요. 블루베리, 당근, 시금치 같은 것들이요. 요리할 때도 이런 재료들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해요. 남편도 함께 먹으니까 좋아해요. 수면도 더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충분한 수면이 눈 건강에도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스마트폰도 잠자리에서는 안 보려고 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고 해서 취미 활동도 늘렸어요. 예전에는 TV만 봤는데 지금은 독서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배우고 있어요. 새 안경을 쓰니까 이런 활동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안경을 바꾸기 싫어서 그렇게 버텼는데 결국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었고 더 큰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미리미리 관리했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6개월마다 안과 검진을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력 변화가 있으면 바로바로 조정해 주시거든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관리하려고 해요. 다른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예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받고 있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들도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좋아해요. 예전에는 아프다고 해도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작은 증상이라도 바로 병원에 가거든요.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안심한다고 해요. 남편도 제 영향을 받아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당뇨 관리도 더 철저히 하고 정기검진도 빼먹지 않고 받고 있어요. 부부가 함께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열심히 봐요. TV에서 하는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영상도 찾아서 보거든요. 새 안경 덕분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도 건강 관련 세미나를 열었어요. 제가 먼저 제안해서 만든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을 모셔서 건강 강의를 들어요. 시력 관리, 당뇨 관리, 고혈압 관리 이런 주제들로요. 아파트 분여회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또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함께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래요. 혼자 가기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안과 검진은 단체로 받으러 가요. 한 번에 여러 명이 가면 할인도 해주시고 서로 용기도 나고 좋더라고요. 검진 결과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챙기게 되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 세대가 건강관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프면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의료 기술도 많이 발달했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검진을 제대로 안 받으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제가 이번 일을 겪고 나서 가장 많이 하게 된 말이 있어요. 작은 관리가 큰 사고를 막는다예요. 정말 작은 것 하나 소홀히 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안경 하나 바꾸는데 15만 원, 시간으로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걸 미뤘다가 병원비로 200만 원 넘게 쓰고 3주 동안 입원하고 가족들 고생시키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만약에 그때 차가 좀 더 빨리 왔다면, 제가 좀 더 무리하게 건너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운이 좋아서 이 정도로 끝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해요.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고 정기검진도 절대 빼먹지 않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따르고 있어요. 가족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건강은 정말 소중한 거라고 젊을 때부터 잘 관리해야 한다고요. 특히 손자, 손녀들한테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2024년도 거의 끝나가는데 올 한 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요. 내년에는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살려고 해요. 정기검진은 물론이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좋은 음식도 잘 챙겨 먹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면서 말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탁드려요. 시력 검사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세요. 안경 도수가 안 맞는다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바꾸세요. 그게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건강 관리에 드는 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투자예요. 미리미리 관리하면 나중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이제 74세지만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손자, 손녀들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려면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제 가족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제 고집 때문에 고생했는데도 한마디 원망 없이 돌봐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건강관리 잘하겠다고 약속드려요. 그리고 이 사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건강하시길 바라요. 특히 저와 비슷한 또래 분들은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기검진 꼭 받으시길 바라요. 건강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니까요.